올해 현재까지 최소 343명의 다카 드리머가 체포되며 보호 대상이던 청년들까지 단속 범위에 포함됐고 갱신 지연까지 겹치며 취업 중단과 해고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60대 한인 남성이 13년간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사기와 불법 노동 착취를 이어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루이지애나주에서 한 남성이 자녀 7명을 포함 어린이 8명을 총으로 살해했고 펜실베니아주에서도 폭발 화재로 인해 어머니와 자녀 6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텍사스주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 리프트를 이용하던 20대 한인 운전기사가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가족들이 리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금 규모가 146만 달러까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저축 수준은 이에 크게 못 미치며 대다수가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계란값 급등을 둘러싸고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주요 생산업체들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의 대표 유기농 영유아 식품 브랜드 힙의 일부 제품에서 쥐약 성분이 검출돼 전량이 리콜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금품을 노린 외부 범죄 가능성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헬무스브로우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무스브로우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다카, 이른바 드리머까지 본격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최소 343명이 체포되며 보호 대상이었던 청년들까지 단속 범위에 포함됐고 갱신 지연까지 겹치면서 취업 중단과 해고 위기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추방 정책이 합법 보호 대상인 다카 수혜자까지 본격화됐습니다. 연방이민사관 단속국 아이스는 지난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다카 신청자 174명을 추방하고 다카 수혜자 270명을 체포했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73명이 추가로 체포되면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체포된 드리머는 최소 3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과거에는 우선 추방 대상이 아니었던 다카 수혜자까지 단속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다카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 청년에게 2년 단위로 추방 유예와 취업 허가를 내주는 제도로 현재 약 53만 3천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다카는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며 범죄 이력이 있으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단속 강화 속에 드리머들의 생계도 막막해지고 있습니다. 다카 갱신 심사가 크게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에는 중앙값 1개월이면 처리됐지만 현재는 80% 사례에서 3.5개월, 일부는 7개월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갱신이 늦어지면 취업 허가가 만료돼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고 체류 신분도 흔들립니다. 실제로 한 다카 수혜자는 만료 4개월여를 앞둔 지난해 11월 갱신을 신청했지만 올해 3월까지 아무 업데이트를 받지 못한 채 결국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일부는 해고 위기에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민심사 적체는 다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공영방송 NPR이 연방이민서비스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7일 기준 계류 중인 이민신청서는 약 1,160만 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200만 건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1년 사이에 쌓였고 우편으로 접수된 신청서 약 24만 8천 건은 아직 개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측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소셜미디어 검토 등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뉴저지에 거주해온 60대 한인 남성이 13년 동안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사기 및 불법 노동 착취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검찰은 해당 남성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연방검찰에 따르면 60세 한인 남성 김형기 씨가 약 13년간 국제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외국인들을 미국으로 유입한 뒤 불법 노동을 시키며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와 공모자들은 통일교 소속 회원들을 여러 국가에서 모집해 모금 활동 참여를 명목으로 프로그램에 합류시켰고 B1, B2 등의 방문 비자 발급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자 신청 서류를 허위로 꾸미고 승인 이후에는 항공권까지 대신 구매해 미국 입국을 유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비민 비자로 입국해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3-4명씩 그룹으로 나뉘어 생활하며 거리모금 활동에 동원됐습니다. 일정 목표 금액을 채울 때까지 강제 노동을 해야 했고 월 $100의 생활비 그리고 하루 $25의 식비만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모인 자금 중 $100만 이상이 김 씨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으며 김 씨는 해당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비자 사기 공모, 불법 체류자 입국 및 거주 유도, 세금 사기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약 $73만 5천 배상과 국세청에 $22만 3천여 달러를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 약 $126만 와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도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김 씨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 주말 사이 참사가 잇따랐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한 남성이 자녀 7명을 포함한 어린이 8명을 총으로 살해했고 펜실베니아주에서도 가정집 폭발과 화재로 어머니와 자녀 6명이 숨졌습니다. 아이오와 대학교 인근에서는 총격으로 학생 3명을 포함한 5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총격과 폭발 참사가 잇따라 발생하며 하루 사이 어린이 14명 등 모두 1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먼저 루이지애나주 슈리프 포트에서는 어제 새벽 6시경 한 남성이 자신의 자녀 7명과 이들의 사촌 1명 등 어린이 8명을 총으로 살해했습니다. 숨진 아이들은 3살부터 11살까지로 여자아이 5명과 남자아이 3명입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31살 샤마르 엘킨스로 특정했습니다. 엘킨스는 먼저 자택에서 아내에게 총격을 가한 뒤 근처 다른 집으로 이동해 그곳에 있던 아이들과 또 다른 여성에게 총을 쐈습니다. 지붕 위로 도망친 13살 소녀는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내와 또 다른 여성 모두 심각한 총상을 입었지만 경찰은 두 여성 모두 생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엘킨스는 현장을 떠나 차량을 탈취한 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총격전 끝에 사망했습니다. 슈리브 포트 경찰은 이번 사건을 가정불화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엘킨스가 처형 방식으로 총격을 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엘킨스의 친인척들은 뉴욕타임스에 그가 최근 정신건강 문제를 겪어왔고 아내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아왔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경 펜실베니아주 클린턴 카운티 레머타운십의 한 가정집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34살 세라 스톨츠 퍼스와 그의 자녀 6명 등 모두 7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자녀들은 3살부터 11살까지로 아들 4명과 딸 2명입니다. 소방관들이 출동했을 때 집은 이미 화염에 완전히 휩싸인 상태여서 구조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경찰은 집 내부에 프로판 가스 누출을 폭발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외부 프로판 탱크는 폭발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은 몇 달 전 이 집으로 이사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아이오와에서도 어제 새벽 1시 46분경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아이오와시 다운타운 보행자몰에서 큰 싸움이 벌어지던 중 총격이 발생해 아이오와대 학생 3명을 포함한 5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1명은 중태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체포된 사람은 없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20대 한인 운전기사가 지난해 2월 호출을 받고 현장에 도착했다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플랫폼 업체가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리프트 운전기사로 일하던 27세 한인 필립 김 씨가 지난해 2월 근무 중 총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이 회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사건 당시 가짜 신원을 사용한 승객의 호출을 받고 현장으로 이동했다가 범행에 휘말렸습니다. 김 씨는 도착하자마자 여러 명의 용의자로부터 총격을 당했으며 차량까지 탈취당했습니다. 용의자들은 김 씨를 도로변에 버려두고 도주했으며 이후 발견된 김 씨는 병원 이송 중 숨졌습니다. 수사당국은 18세 앤소니 퍼킨스를 살인 및 강도 혐의로 기소했으며 사건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공범 2명이 더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1명은 체포됐고 또 다른 1명은 도주 중입니다.
퍼킨스는 김 씨 사건 이전에도 인근 지역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운전자를 노린 무장 강도 사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 유가족은 소장에서 플랫폼이 유사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어떤 경고나 별다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김 씨 사건 발생 일주일 전 같은 지역에서 차량 공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총기 위협 및 차량 탈취 사건이 최소 2차례 이상 보고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해당 플랫폼이 위험 지역으로의 배차를 제한하거나 운전자와 이용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안전한 조치를 강화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김 씨를 범행에 노출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원 확인 시스템의 허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현 시스템에서는 이용자가 타인의 이름이나 계정을 이용해 호출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차량 내 영상이나 음성 기록 장치 도입이나 위험 이용자 데이터 관리 등 비교적 간단한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숨진 김 씨의 꿈은 파일럿이었으며 비행학교 학비 마련을 위해 차량 공유일을 병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 장례 비용 등을 포함해 100만 달러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며 배심 재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리프트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금 규모가 146만 달러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 저축 수준은 이에 크게 못 미치며 은퇴한 시니어 대다수는 재산 상태 및 경제 생활에 있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융회사 노스웨스턴 뮤추얼이 성인 4,3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은퇴 생활에 필요한 이른바 매직 넘버는 146만 달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26만 달러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응답자의 33%는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고용 불안 역시 은퇴자금 목표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저축 수준은 이에 크게 못 미칩니다. 금융정보업체 너드월렛에 따르면 은퇴 계좌 보유자 가운데 100만 달러 이상을 저축한 비율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0만 달러 이상 보유자도 9% 수준에 그쳤습니다. 저축 흐름 역시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급여관리 기업 데이포스에 따르면 퇴직연금 401k 계좌의 연간 기여율은 2024년 9.2%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8.9%로 낮아졌습니다. 또 글로벌 자산운용사 슈레더 조사에서는 은퇴자 중 자신의 은퇴 자산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40%에 그쳤고 62%는 해당 자산으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응답해 은퇴 이후 절반 이상이 재정 불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최신 가계재무조사를 보면 65세에서 69세 사이 가구는 순자산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하위 25%를 차지하는 순자산 6만 9,500달러 이하의 재정 취약층은 공적 연금 의존도가 높고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6만 9,500달러에서 39만 4,300달러 구간의 하위 중산층은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지만 여유로운 은퇴 생활과는 거리가 먼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39만 4,300달러에서 116만 달러 구간의 중산층은 비교적 안정적인 은퇴가 가능하지만 시장 변동성과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자산 보호 전략이 필요합니다. 120만 달러에서 290만 달러 구간의 상위 중산층은 노후에도 은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29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은 상위 10%에 해당하며 투자 다각화와 지출 관리가 주 과제로 꼽힙니다. 순자산 2,170만 달러 이상을 모아놨을 경우 상위 1%에 해당하며 이 경우 자산 배분과 세금 최적화, 상속 설계 등 보다 고도화된 전략으로 자산 운용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은퇴를 위해 필요한 자산 기대치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모아둔 자산 규모와 격차는 커지고 있어 현실적인 재정계획 수립 및 지출, 그리고 장기 투자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에서 계란값 급등을 둘러싸고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연방법무부가
주요 계란 생산업체들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가격 상승의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 계란가 급등의 원인을 둘러싼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대 계란 생산업체 칼메인 푸드와 베르소바 등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계란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당시 계란 12개 한 판 가격이 $6를 넘어서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업계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일부 업체들이 가격 정보 분석 서비스 엑스파나를 통해 가격 데이터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기준 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내부에서는 조사 시점 이후 가격이 하락한 점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가격 변동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칼메인 푸드는 법무부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소송 추진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식료품 가격과 관련한 조사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계란뿐만 아니라 소고기와 비료, 종자 시장에 대해서도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 제기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기업들과의 협의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한편 조류 인플루엔자가 진정되면서 계란 가격은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계란 소매 가격은 1년 전보다 약 4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의 대표 유기농 영유아 식품 브랜드 힙의 일부 제품에서 쥐약 성분이 검출돼 전량 리콜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단순 사고가 아닌 금품을 노린 협박 및 외부 범죄 가능성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오염이 된 병 5개가 회수됐지만 한 개는 여전히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에 널리 판매되는 독일 기반 유기농 유아식 브랜드 힙이 자사 제품에서 쥐약 성분이 검출돼 긴급 전량 리콜에 나섰습니다. 오스트리아 보건식품안전청은 힙 유아식 일부 병 제품에서 쥐약에 쓰이는 브로마디올론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 제품은 생후 5개월 이상 영유아용 당근과 감자 혼합 190g 병 제품으로 오스트리아와 체코, 슬로바키아의 대형 슈퍼마켓에서 판매됐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 경찰은 이번 사건을 힙을 상대로 한 협박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일간 프레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누군가 지난달 27일 힙 본사에 200만 유로, 약 235만 달러를 요구하는 협박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에는 이달 2일까지 송금하지 않으면 오스트리아와 체코, 슬로바키아의 대형 슈퍼마켓 3곳에 독성 물질이 든 유아식 병을 2개씩 놓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힙은 이 이메일을 송금 기한이 지난 이달 16일에야 확인했습니다. 이후 지난 17일부터 오스트리아 부르겐란트주, 체코 브르노, 슬로바키아의 매장에서 오염된 유아식 병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오염된 병 5개가 회수됐지만 한 개는 여전히 오스트리아 어딘가에 유통 중의 가능성이 있다고 독일 바이렌주 경찰은 밝혔습니다. 오염된 제품은 병 바닥에 빨간 원이 그려진 흰 스티커가 붙어 있고 처음에 열 때 딸깍 소리가 나지 않으며 상한 냄새가 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브로마디올론은 혈액 응고를 막아 내부 출혈을 일으키는 성분으로 섭취 직후에는 증상이 없지만 며칠 뒤 잇몸 출혈과 코피, 혈뇨 등이 나타나며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염 제품을 실제 섭취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힙은 성명을 내고 자사 생산과 품질 관리 과정에는 문제가 없으며 이번 사건은 외부 범죄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스파와 드럭스토어 DM 등 오스트리아 주요 소매점은 예방 차원에서 힙 유아식 전 제품을 매장에서 철수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부과된 일부 관세에 대해 환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세관 국경보호국 CBP는 오늘 오전 8시부터 환급 전용 온라인 포털 케이프를 가동했습니다. 이번 환급은 연방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관세가 대상입니다. 해당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과된 것으로 규모는 약 1,660억 달러에 달합니다. 환급 신청은 수입업체와 통관업체가 전용 포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기업은 약 33만 곳, 전체 수입 건수는 5,300만 건에 이릅니다. CBP는 신청 내용을 심사한 뒤 60일에서 9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환급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어제 뉴욕주 레이크 조지에서 브롱스 지역 고등학생들이 탑승한 버스가 사고를 내면서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버스에는 브롱스 지역 여러 고등학교 학생 17명과 인솔자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어제 오전 11시 15분쯤 교차로에서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도로를 벗어난 뒤 나무 여러 그루와 건물, 보트, 차량 등을 잇따라 들이받고 멈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를 포함해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탑승자들은 대부분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운전기사는 얼굴 부상 등 비교적 심각한 상태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부상자 가운데 학생이 몇 명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뉴욕 일대 밤하늘에서 별똥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 찾아오는 검은고자리 유성우가 오늘 밤 올해 절정을 맞습니다. 맑은 하늘에서는 시간당 15개에서 20개의 별똥별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유성우는 오는 25일까지 이어집니다. 별똥별은 북동쪽 하늘 검은고자리 인근에서 나타납니다. 검은고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인 직녀성이 오늘 밤 9시쯤 북동쪽 지평선 위로 떠오른 뒤 자정이 지나면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달이 지는 자정 직후부터 동이 트기 직전인 새벽 5시 사이가 가장 좋은 관측 시간입니다. 다만 내일 밤은 북동부 지역에 구름이 유입돼 관측이 어려울 것으로 예보돼 오늘 밤이 올해 마지막 관측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밤 기온이 화씨 30도대까지 떨어지는 만큼 따뜻하게 옷을 챙겨 입고 빛 공해가 적은 외곽 지역을 찾아야 잘 보입니다. 코스트코가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를 상품권으로 바꿔주는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 등 애플 제품을 중심으로 일부 삼성과 구글, 레노버 기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용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식입니다. 코스트코 웹사이트에서 기기 종류와 상태를 입력하면 예상 보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제공되는 배송 라벨이나 포장 키트를 이용해 기기를 보내면 전문업체 포비오가 상태를 점검하고 데이터 삭제를 진행한 뒤 최종 금액을 산정합니다. 보상은 코스트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해당 상품권은 매장과 온라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원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მს브로스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მს브로스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20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 밤 별똥별을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